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장마철 꼭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 제습기, 에어컨 이런 것들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적정한 거리라고 합니다. 왜 장마철이 되면 딴 때보다 습도가 더 높아지면서 그 꿉꿉한 느낌이 더 좀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스트레스 받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는 적정하게 거리 유지하고 또 부동산 투자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이니까요. 언제든 부동산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과 또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부동산 고민 상담 드리고 있는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추가로 이제 3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탄 그리고 기흥, 구리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발표가 되면서 2027년 말까지로 지금 지정이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서울 그리고 경기 12지역 원래 기존에 되어 있던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27년까지 자동으로 거의 연장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찍은 또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 추가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동산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면은요 2년은 실거주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지금 풍선 효과로 많은 부분들이 약간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2년 뒤에 만약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을 때 내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걸 사냥해 줄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은요 토지거래 풀려버리면 아파트도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명확하게 지금은 좀 냉철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 있으시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지정된 그 규제 지역, 그 규제 기간이 2027년 연말까지로 정해진 걸 보고 저희 전문가들이 한 발 앞서서 서울도 2027년까지 연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또 대응책들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언제나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551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4년 전에 첫째 아이에게 자양 4동 빌라를 하나 사줬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이에게 사준 곳은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이번에 매각을 했고 현재 5억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첫째처럼 장기적으로 잘 될 만한 곳에 다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는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 첫째, 둘째 투자에 좀 성공과 실패가 나뉘었네요. 둘째에게는 어떤 좀 해결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양 4동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한 3년에서 4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성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니까요.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주시려면요, 사실 그래서 첫째, 둘째 똑같은 지역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복한 고민이 또 생기곤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로는 한 5억 정도 자금이 있으시죠. 5억. 근데 이 5억을요 서울에서 현금 지금 5억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거주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로 대출을 받아도 6억입니다. 그러면 5억에 6억 하면은 11억 이하가 되는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 지금 거의 없죠. 거의 뭐 봉천동에 관악구에 봉천동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 봉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뭐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12억, 13억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천동도 들어갈 수 없는 자금이에요. 저는요, 시청자분 이미 한번 이렇게 또 자양 4동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성공을 하셨으니까
자양동, 그러니까 즉 광진구에서 끝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광진구 지금 굉장히 또 투자성이 좋은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정도 자금으로 저는 2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터를 2개를 다는 거죠. 아파트 하나만 돼가지고는요, 이 자양 4동만큼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보기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2개로 쪼개가지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 2개의 아파트가 된다고 한다면 수익이 크게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식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제가 자양, 지금 광진구 말씀 주셨으니까 이 자양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수 1, 2, 3, 4지구죠. 아무래도 요 성수,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이제 요 빨간 색깔 성수 5지구라고 불리고 있는 자양 4동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저번 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용산 서울역 바로 앞에 서계동도 이제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신속통합으로요. 그래서 용산 서계동, 그리고 지금 상도동의 14, 15구역, 그 다음에 자양 4동,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신속통합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거의 모범 단지로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할 정도로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뭐 4년 전에 사셨으면 뭐 한 4억 뭐 이렇게 사가지고요, 거의 한 지금 18억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최근에 동의율도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이 과거의 재개발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합 설립을 진구하기 위한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동의서를 전자동의 방식으로 지금 바꿔가지고요, 단 21일, 그러니까 3주 만에 75% 이미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이번 연도 안에 시공사 선정까지 해서 나가겠다라는 지금 포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성수보다 일찍 입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양 4동, 광진구 전체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 돼서 이끌어 가줘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광진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 성공을 같이 한번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려면은요, 사실상 뭐 자양 2동의 A, 그 다음에 B, C 요런 모아타운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 빌라 가격이 10억에서 한 12억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이 한 구의역 지금 상단, 이러한 지역들도 지금 신통으로 연번 받고 있고, 그 위에도 지금 모아타운 받고 있는데, 저는 요 구역 상단 지금 신통으로 그 동의서 받고 있는 지역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 초쯤, 그러니까 25년도 초쯤에는 자금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한 7, 8천 정도 투자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투자금이 거의 2억 7, 8천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이동 상단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 자양동도 보시면은요, 뭐 799 모아타운, 신통 모아타운 있죠. 딱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 색깔. 아직 그래도 남아 있고요. 이 지역이 노후도가 적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민 설명회 곧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또 많이, 분명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거든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금이 3억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차라리 구의 상단에 3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저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양 1동이 좀 더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급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2억 한 안팎으로는 요 중곡동 일대를 저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곡동, 요 지금 군자역, 바로 요 7호선, 그 다음에 5호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인데 7호선 타고 강남까지 또 굉장히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5호선으로 빠르게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또 재개발 움직임이 많고요. 특히나 뭐 중곡 A4, A5구역 이러한 지역들 이번에 다 지정돼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죠. 이제 곧 A6번이 아마 또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역세권 근처로는 지금 뭐 민간 도심복합 이런 민복 진행을 이제 가칭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이번 달 지금 이제 7월 말이면은 요 민복도 운영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민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운영 기준이 나오고 나면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민복 부분은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뒤쪽으로 보면은요, 이 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용마초등학교 끼고 있는 D2, D4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속통합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번동에서도 부여가 된 상황이고 학교를 끼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뭐 대원외고,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등 좋은 학군들을 끼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아차산역, 그다음에 요 위쪽으로도 지금 다 재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뉴타운 방식의 정말 큰 재개발 타운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곳에서 지하철과 조금 가까운 요런 D2구역 요런 지역에다가 지금 2억 이하로 또 투자 가능하니까요. 차라리 그 5억을요 2개로 저는 꼭 나누셔가지고 아파트를 2개 입주권을 2개 받으시는 게 좋겠고, 하나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일동, 하나는 모아타운, 하나는 신통. 그래서 5년 재당첨 이런 거 관련 없이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는 그러한 투자를 똘똘하게 저는 하셔야 자양사동만큼 그 첫째 아드님만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D2구역 지금 거의 한 1,400명 정도가 3,000세대 이상 나올 예정이니까요. 투자성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진구에서 이미 가장 큰 성공을 하셨으니까 광진구에서 정말 끝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광진구에서 끝을 보자 말씀드리면서 우선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이 5억을 조금 분산 투자해서 자양 일동과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우리 둘째 자녀분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또 이사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가셔도 이런 이야기 아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이번 주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제가 세미나 매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미나 이런 데 많이들 사실 돌아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정말 투자하셔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가 좋다, 저기는 또 저기가 좋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눈을 정말 키워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세미나에 오시면요, 지금 당장 막막하고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이 세미나 문의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선착순으로 접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투자해볼 만한 알짜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 예전에는 이 강남에서 저층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또 이 재개발에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셨던 지역이기도 한데, 이제는 그 재건축을 넘어서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포동으로 가볼게요.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이 강남, 정말 이 강남에서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지역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개포동입니다. 이제 이 개포동이 어떻게 보면 이 강남에서 사실 완전 끝자락에 있었던 과거 포이동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보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매매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이 강남 하면은요,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남은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들이 반듯하고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지 재개발을 한다라는 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서도요, 특히나 30년 기준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도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되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잠실이라든지 뭐 삼전동, 뭐 방배동, 논현동 뭐 이러한 지역들 전부 다 30년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20년 개발, 모아타운이나 민간도심 복합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이 정통 재개발인 30년짜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역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강남 지역에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보면은요, 서초, 그 다음에 강남,
송파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인데 어떤 지역을 좀 말씀드릴까 하면서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사실 다 적었습니다. 모두 다 좋아하는 지역이고 저 또한 너무 좋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 적었는데, 자, 왼쪽에서부터 한번 보면은요, 반포, 강남 서초에서 정말 대장이죠. 그래서 뭐 반포 주공 1단지라든지 지금 많은 재건축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한강변에 있는 아주 대장 아파트들이 또 많은 지역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방배동이 있습니다. 자, 요 방배동도 요즘 아주 또 인기가 많고요. 특히 방배동 하면은 방배 5구역이라든지 방배 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일어난 아파트들이 있죠. 특히 5구역도 이제 9월이면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전 검토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멋있거든요. 이 방배동 하면은요, 사실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주거 만족도가 뛰어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또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평형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초.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초역 대법원 있는 요 근처가 서초동인데요. 서초동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 지금 열심히 또 모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초록 색깔로 이렇게 딱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거의 저도 뭐 한 20년 지금 내내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나올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은 공원으로 뚜껑을 덮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차가 지나가고 위로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고요. 앞으로 이 강남 동남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공원, 이런 녹지, 이러한 개발 호재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왼쪽과 오른쪽 좀 눈여겨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면은요, 빨간색 되어 있죠. 압구정.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 끝이 있는 게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압구정. 모든 분이 압구정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입지 좋고 또 좋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청담, 뭐 삼성, 대치, 잠실 아주 또 인기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광진구의 자양동, 성수동 뭐 이러한 지역들이 있겠죠. 요 지역 근처에는요, 요렇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동남권에서 강남 동남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인 마이스 산업이랑 그리고 현대차 GBC,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화. 그래서 국제교래 복합지구가 지금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 일대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요, 차가 엄청 막혀 있잖아요. 막 좌회전 한번 하려고 해도 10분, 15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고통이 있어야 결국에 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 근방으로 많은 이제 투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디를 제가 말씀드리냐? 바로 개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포 강남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강남에서 돈 정말 많이 버신 분들 많고요. 특히나 이제는 건강, 뭐 공기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포가 정말 뜨게 된 게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강남의 끝이라서 잘 안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대모산, 구룡산, 그 다음에 이 공원들 각종 공원이 아주 많고 양재천까지 살기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포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재건축 딱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뭐 거의 35억, 뭐 38억 이렇게 곧 40억까지 나아가려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은요, 그렇게 되는 지역에 저층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층 주거 지역이 지금 또 굉장한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 강남 지역 사실상 재개발이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이 강남은 1970년대에 영동지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남 전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 지구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뭐 반포 주공이라든지 현대, 대치, 음마 이런 아파트들이 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재건축 연한을 전부 다 채웠죠. 그래서 강남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강남은 왜 재개발이 힘든가? 여기 보시면은 재건축이 제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 재건축은 살기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뭐 녹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살기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에 그냥 부시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힘들게 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부셔서 다시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재초안 이런 세금들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요, 사실상 공익의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도로나 기반 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통째로 갈아엎는 거예요. 이러한 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북이죠. 대표적으로 강북에 그래서 많은 재개발들이 일어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된 완전 지렁이 길 완전히 꼬아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눈 오거나 하면은요, 길이 꽁꽁 얼어가지고요, 진짜 걷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건물이 하나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목 골목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도로나 기반시설 완전히 다 갈아엎어가지고요, 정비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아파트 집값 올리려고 재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은요, 재건축과 다르게 세금, 뭐 재초안 이런 거 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개발이 사실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강남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많이 들으시긴 하실 겁니다. 뭐 잠실, 그쵸? 삼전, 이러한 지역들, 그 다음에 방배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대법원 바로 밑에 모아타운 지정됐고, 또 밑에도 이제 서울고 뒤쪽으로 모아타운 하고 있고,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뭐 민보, 그리고 또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역삼 2동 막 이러한 많은 지역들이 지금 다 개발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요, 전부 다 20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년. 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잠실, 지금 요 잠실 본동, 삼존동, 뭐 석촌동 다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이 만약에 한 5년 정도 전에 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개발 없는 지역입니다. 천천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천천히 투자하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죠? 빨리 개발되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 일대, 뭐 방배 다 포함인데요, 20년 개발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지역들에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30년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노후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38%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신축하는 행위가 없이 한 10년에서 13년, 15년이 늙어가야만 30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역들이 다 개발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년짜리 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또 유행이 된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또 속도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또 빠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남에 30년짜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일원동 대청마을. 그 일원동 대청마을도 지금 하단이 강남구에서 최초로 연번동에서가 작년에 부여가 됐습니다. 최초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포사동입니다. 그 개포사동도요, 요 밑에 여기가 지금 1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강남구에서 두 번째로 이제 연번동의서가 저저번 달, 이제 2달 전에 막 따끈따끈하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엄청 오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남 지역에서 만약 30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반포 1동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장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민간 도심 복합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그것 자체가요, 30년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개발이든 다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초상급지인 거는 맞는데, 노년역, 신노년역, 지하철이 너무 가깝고 강남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개발 자체는 좀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된다고만 하면 아주 잭팟이겠죠. 그래서 이 30년짜리가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강남에 3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요 1구역 바로 위에 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1구역 다음으로,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번째로 강남 지역에서 신속통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위에 많은 이제 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특히 양재동 하면은요, 개발 호재 많죠. 뭐 LG, KT, 삼성, 그다음에 현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재 AI, 그다음에 개포, ICT 특정
개발지능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고요. 2026년도 1월 달에 지정이 된 겁니다. 이 지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좋냐? 뭐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요, 이제 공사하거나 이럴 때 좀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이러한 높이,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다 완화를 해주고요. 과거 21년도에 양재 일대는 이미 선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개포가 추가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 미래산업 성장 동력 축이 총 4개가 있는데 수서는 로봇, 개포는 ICT, 삼성은 마이스, 그다음에 테헤란로는 AI나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개포는 사실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과 굉장히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랑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많이 오래됐는데 위례가천선이라고 해서 이번 연도 26년도 하반기에 이제 최종 노선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도 말에 KDI 민자 적격선까지는 전부 다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양재 시민해수과 구룡역 사이에 하나의 역을 만들다고는 했는데 요게 개포사동 위에 있는 요 정도 역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교통에 원래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교통까지 돌아와 준다고 한다면 호재가 또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개포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개포동은 재건축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DH부터 시작해서 개포 주공 1단지죠. 가장 신축 아파트고 1, 2, 3, 4, 5, 6, 7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8단지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개포 경남, 현대, 우성 3차 여기는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요게 이제 개포 시형인데 요 시형 바로 뒤쪽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포 4동입니다. 그래서 그 개포 4동 3구역 어떻게 보면 개포 시형 아파트가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도로 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에서 아주 멉니다. 거의 한 1km씩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강해진 거예요. 이게 지하철이랑 가까웠으면은요 개발 못합니다. 솔직하게 강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월세 잘 나오니까 계속 신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틀어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 보시면은 요 3구역은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껴안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공원까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개포 시형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구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번 동의서가 또 부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면은 뭐 2구역, 4구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30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노후도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신속 통합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한 모아타운이나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3구역, 요 지역이 지금 현재 노후도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요 1구역 같은 경우에가 노후도 68%대 연번동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70%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앞쪽으로도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동도 지금 1구역부터 쭉 7구역까지 되어 있긴 한데 지정된 거는 사실 1구역밖에 없어요. 근데 요 1구역도 계속 지금 싸우면서 이제 조정되고 있거든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역세권은 좀 빼고 4구역, 6구역, 7구역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3호물산 근처로는 또 어느 정도 상가가 있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 4동 1구역이 이렇게 연번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강남구 기준으로 40% 이상 지금 동의서 받아가지고 이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구역 노후도 제가 따로 빼서 말씀드리는데 면적은 거의 한 7만 제곱 정도 되고요. 노후도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요.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을 넘은 주택이고요. 파란색은 30년 넘지 못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 3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입지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도가 69%를 임박한 지역은 강남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마지막이니까요. 이러한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지금 현재 6억 이하로 해서 주택수가 제외되거나 양도세, 종부세 이런 세금 혜택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또 많이 오르기 전에 이런 강남구에다가 점을 하나 꼭 찍으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미래가치 상승 지금 전망이 여의도 0.5배짜리 크기입니다. 그래서 AI, ICT
축구의 배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시세 한번 보니까요. 지금 현재 뭐 한 5억 한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은 한 지금 3억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은요 연락 주시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미나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에서 70%에 가까운 노후도를 갖추면서도 3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곳 개포 4동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그 외에도 또 여러분 자산 규모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이사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또 투자 문건 분석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유망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몸집이 크고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구절을 보면서 요즘 시장에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의 투자 계획, 과거의 투자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들 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거대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흐름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도 제가 이 크게 변하고 있는 그런 국책 사업들이 변하는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또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자, 예전에 그 청계천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요즘은 이 청계천이 너무나 쾌적하고 좋아져서 그 예전 생각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강남 도심에 제2의 청계천으로 불릴 만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지 또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바로 팀장님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제2의 청계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청계천 사업의 정의가 사실 이 도심 지역의 큰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강남 도심의 가장 큰 청계천 정도에 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경관선도로 지하 사업과 그 상부공원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지금 경부선도로가 이렇게 길죠. 여기다 공원은 이제 상부공원이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곳은 선형공원이라 하거든요. 이 선형공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산업화를 이겨낸 선진국들에서 보통 나타나는 공원들의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기반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 강남 도심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경제 효과가 좀 나타날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초의 이제 미래 사업 최근에 이제 6월 3일에 지방선거 끝났죠. 이제 요게 이제 5월 16일자의 기사인데 그때 이제 전성수 구청장 이번에 당선된 구청장이 께서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한 공간 대혁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양재 IC부터 산남 IC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서 서초에 동서로 단절시키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 입차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서초구 자체의 도시 구조를 아예 바꾸는 미래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구청장님께서 이미 얘기를 했고 핵심 공약 첫 번째 공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공약은 지켜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초구에 이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대신도 터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경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23년도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개념도입니다. 중심도 터널이 있고 대심도 터널이 있습니다. 대심도 같은 경우는 지하 30m 이하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토지의 소유권은 30m 이하까지는 30m까지는 우리나라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만 이하로 내려가면 소유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30m 이하로 해서 쭉 보상 안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쭉 개발을 하려는 거고 중심도 같은 경우는 30m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도와 그 대심도 두 가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이 대심도 지하 터널이 많은 분들이 이거 강남에만 뭐 집중을 한다. 강남 사업이다. 강남 사람들만 배부르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기흥에서 양재까지 총 26.1km 정도 구간을 대심도 터널로 뚫는 사업입니다. 그 대심도를 쭉 뚫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 AH1이라고 해서 이 양재에서 고양까지의 또 두 가지 또 이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재에서 고양까지 정리해드리면 이 강북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과 경기도 남부 지역을 잇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경기 남부와 북부는 대부분 외곽순환도로 혹은 아니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그런 고속도로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통인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이고 중심도 터널 하는 이유는 이 너무 대신도로만 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강남에 이 도심교통 또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중심도 터널 상부공원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간선도로가 상부공원이 조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완충 녹지가 실제 지금 사례가 30m 완충 녹지가 있고 경부간선도로가 40m 정도 있고 30m 또 완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행과 하행에 있는데 대심도 터널 이렇게 들어오고요. 중심도 터널이 들어오는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휴먼웨이, 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 공원이 어떻게 생겼냐? 한 8m 정도 이제 완충 녹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15m에서 8m 이내 국지도로 조그마한 이제 차도로 하나 들어옵니다. 차가. 그다음에 이제 보행로 하나가 들어가는 약 80m 정도에서 70m 정도 중앙공원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 우리가 강 폭이 한 40m, 50m 정도거든요. 그럼 강이 하나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제 요청한 그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서초 4동이 아니고 위에 반포일동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서초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타당성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를 경부간선도로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다 보니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뭐 토목 사업이고 그냥 막 투자 한다고 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2017년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제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지하 용역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이게 2017년도 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래 서울 비전과 그린 인프라 재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다 이미. 그래서 이때 경부고속도로 지하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 첫 번째로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최초입니다. 이때 국내 최초 실용적인 결과. 이제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고 편익이 얼마 나오고 사업성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 다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5개의 학회가 참여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학회들이죠. 대한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도시정책학회 등 5군데의 큰 학회들이 이미 발표를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타당성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BC라고 그럽니다. BC 이게 뭐냐면 편익과 비용이 들어가는 비율을 분석하는 지표인데요. 요게 수년제 가치랑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1입니다. 1.11.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익 이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이 4조 8,490억, 비용이 4조 3,351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4조 3,500억 내는 뭐가 들어가냐면 민간 주도 상업 업무 주거 개발 주거시설 그러니까 아파트죠. 주거시설 개발비 1조 382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총 얼마 들어가냐면 3조 3,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심도 스피드웨이, 그다음에 이 중심도 로컬웨이, 그다음에 지하로 생기는 휴먼웨이, 공원이 한 1,200억 정도, 1,7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공사비는 3조 정도, 3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재원이에요. 재원.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편익 먼저 말씀드리면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공원을 만들었을 시에 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얻는 이익이 약 1조 8천억 정도, 근린생활시설 조성해서 임대료 수익이 1,200억, IC 부분의 맹지 및 광장 부지를 명리시설을 조성해서 임대를 만든다 혹은 판다라고 했을 시에는 임대료가 총 거의 3조 가까이 2조 9천억 정도가 되는 이 사업이다. 많이 남는다는 이 말입니다. 결론은. 많이 남는 사업이고 또 이 돈에 세금이 들어갈 필요가 아니냐.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 재원 마련 확보 방안으로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서 총 5조 2천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등의 대규모 재개발 부지와 양재 R&CD 개발을 통해서 공공기여금을 약 2조 정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IC 양재 소초 반포 같은 IC 부지들을 팔아서 혹은 개발을 해서 확보하는 게 2조 6천억.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남부 터미널들을 이전해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게 약 5,300억 정도를 하면 이게 돈이 남는다. 결론은. 이 재원 확보를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세금이 한 푼이 안 드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지금 느낌을 줄 수 있냐면 대규모 지상 성형 공원이 강남 도심에 딱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한 15년 정도간에 우리가 그 경제 유발 효과를 봤잖아요, 눈으로. 그게 지금 강남에 들어오게 되면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이 상승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용에 이제 보시면 여의도 면적의 한 2.5배 정도의 그 공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행 중심에 친화적인 그런 공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조달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할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코오롱 부지, 롯데칠성 부지, 라이온 미싱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싱 부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여기 삼성 부지도 있죠. 여기 강남역입니다. 위에 이제 지능 아파트 있고요. 여기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코오롱 부지랑 라이온 미싱 부지, 요게 지금 제가 조감도 예상도를 갖고 온 건데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얘네가 지금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적률을 상승시켜줘요.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만큼 수익이 나죠. 임대료가 늘고 보증료 더 받고 그다음에 이걸 팔았을 때 매각 수익이 나죠. 그 수익의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울시에 줘라. 그러면 그 돈 갖고 이런 그 대규모 이런 사업들, 기반시설 닦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오롱 부지는 사실 조감도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은 내용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서초 AICT, 이게 이제 그 개발 그 지능지구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R&CD라고 얘기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I 지역 특화 발전 특구가 중기부에서 진행한 게 양재동, 우명동 일대가 있고요. ICT 특정 개발 진흥 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양재 2동 라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쪽에다가
그 이제 AI 시설이라든지 혹은 뭐 그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그 남는 수익을 용적률 또 올려주고 더 짓게 만들어주면 그 수익을 공공에 기여해라, 이 내용인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지금 서초구나 서울시에서도 소유하는 게 많아요. 구소유도 있고 시소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기여를 받는 방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거, IC 부지를 매각을 한다. 이게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IC가 양자 IC, 뭐 서초 IC, 한남 IC, 뭐 반포 IC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를 이제 클로버형 그 저기 IC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 부지들이 빈 데가 있어요. 이게 지하가 되면 이 부지,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IC가 이런 데들을 팔아서 매각 수익을 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건물을 올려서 임대 수익을 받겠다, 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건 부분형 클로버 그 IC형 그 인터체인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도 받을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 반포 1동 저층주거지라든지 잠원동 저층주거지, 그다음에 이 반포 자이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든지 레미안 서초 사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든지 이런 저층주거지들의 재개발, 이거 민자 사업이거든요. 재개발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화 사업에 투입을 한다든지, 혹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의 돈으로 아예 그냥 경부산도로 지하 사업, 상부공원 사업을 만들 수 있다든지 라는 것들이 주된 공공기업 방식이다. 이게 사실 가능한 게 이미 서초구에서는 이미 했습니다. 어디냐면요, 그 반포 DH 클래스트라고 아시죠? 거기 제가 저번에 방송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도 올림픽공원 그 상부공원을 이제 만든 사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공공기여를 준다고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층수나 이런 것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승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미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사전협상이라는 이미 제도를 통해서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반포일동이 지금 서초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또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도심 주거를 하고 이 바깥쪽에는 업무 복합 개발을 해서 이 계획적인 주거 복합 정비를 이미 해라.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경부환선도로 상부공원화를 하게 되면 개발 압력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리고 또 거기다 뭘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계획적 복합 정비를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사전적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할 만한 유망 지역은요, 반포일동 저층주거지 강남대로 서측주구고요. 투룸은 약 12평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매매 가격은 약 8억대 초반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4억대 초반이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AI로 만드는데 이 선형공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시에는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최상급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상부 공원 조성이 왜 할 만큼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까지 좀 일러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호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이번 주는 수요일에 오후 1시에만 있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만 있고요. 저희 세미나 주제는 최신 상급지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서울시나 뭐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제 시장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계층이 너무 좀 정형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 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나 이런 유망 지역에는 사실 재개발 할 군데 많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이 정말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저희 강경호 도시연구소 오셔서 공부하셔서 저희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투자 공부해 나가면서 또 그 투자 안에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쾌적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